자, 여러분, 요즘 요소수 대란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문정부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민간업자들을 표적으로 내세우면서 정의로운 자기들이 칼을 빼들고 어떤 그 사람들의 사재기 행위를 매점매석을 때려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내막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구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민간업자가 창고에 쌓아둔 요소수 3,750리터를 환경부가 나서서 매점매석 행위로 조사를 한다, 단속을 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벌써 여러분들 비슷한 기사들을 여러 개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단위를 뭔가 자주 접할 일이 없는 일반인들, 회사원들, 도시에서 회사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 볼 때는 이 3,000리터라고 하면은 이 단위가 뭔가 대단히 많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톤 단위로 환산을 할 경우 불과 3.7톤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물 1톤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물 1톤이 들어갑니다. 사람 키보다도 작은 상자에 물 1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자,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미국의 조그만한 수영장이 딸려 있는 일반 가정집 주택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 물 1톤이라는 양이 실제로는 그 수영장 밑바닥도 다 채우지 못하는 얼마나 적은 양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최소한 우리가 요즘 길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쓰는 어떤 접었다 펼치는 그런 간이 수영장, 그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가로 세로 1m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물론 화학적으로 깊게 따지고 들어가자면야, 요소수 1톤과 물 1톤의 부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물 1톤을 실을 수 있는 용기도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시골에서는 조그마한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이 1톤짜리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밭에다가 농약이나 물을 주는데 흔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1톤이라는 크기가 절대로 큰 게 아니고 민간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트럭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흔히 길에서 보는 조그만한 현대 포터트럭 하나만 가지고도 그쪽 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다들 이 1톤짜리 물통을 수송하고 다니는 아주 작은 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웃긴 거예요. 이런 상자 서너 개를 3개, 4개 분량을 업체나 중소기업이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매점매석이라는 행위로 국가가 단속을 하고 나선다라는 게 과연 이거 여러분들 온당한 일일까요? 최근에 문정부가 단속하고 나선 저 불쌍한 업체가 갖고 있던 요소수의 양이 얼마냐면은 10리터짜리 병 375개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작게 느껴지시죠? 국내 요소수 가격은 시세가 안정화되어 있던 불과 2, 3주 전 당시에 10리터당 1만원 이하였어요. 그러면은 저 쌓아놨다는 매점매석의 총량이 얼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세가 고작 375만원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소수 300만원치를 쌓아뒀다고 해서 이게 국가 시세 전체를 뒤흔드는 매점매석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의 칼을 빼들고 이들을 단속하고 나서겠다? 시청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3,750톤도 아니고 요소수 300만원치를 쌓아놨다고 해서 10리터짜리 상품을 고작 300개 정도 비축해놨다고 해서 민간업자가 이거를 매점매석 행위라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처단하고 언론에다가 박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3,000톤을 쌓아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매점매석 행위의 기준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마음대로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업체의 규모와 크기라는 게 있고, 평소 그들이 어떤 요소수의 사용량 같은 거를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와 물류업자들이 어떤 원료 수급 대란이 터지는 게 불안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자기들의 업체 사용량을 위해 가지고 비상분을 좀 대비해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우리도 대형마트 가가지고 시장을 볼 때 그날 하루치 한 끼 먹을 것만 삽니까? 아니죠. 일주일 시장을 한꺼번에 봐두죠. 만약에 세계적으로 어떤 철광석, 철근 대란이 미리 터졌다면은 국내 제철소와 관련된 원자재 업체들이 강철 몇 톤, 몇백 톤을 미리 원료 수급해 놓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잘못된 일일까?
그렇죠. 매점매석이라는 거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를 그때그때 민심과 군중 여론에 따라서 정치권이 인기를 얻기 위해 마음대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선하고 악하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정치권이 마음대로 그어대는 게 국민들의 개인 인권과 사유재산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숨겨둔 요소를 뭐 몇백 톤을 찾았다, 몇천 톤을 찾았다 이러고 있죠. 또 사람들은 쉽게 선동이 됩니다. 크고 작은 이런 류의 기사가 매우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뉴스를 당연한 것이다, 정의 구현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일반인들과 좀 동떨어져 있게 느껴지는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문제가 되죠. 하지만 나중에 저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다른 원자재나 여러분들의 사유재산까지 넓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철근을 매점매석했다, 마그네슘을 매점매석했다, 농약을 매점매석했다, 비료를 매점매석했다. 나중에는 쌀, 콩, 옥수수, 생수, 라면, 곡물까지 매점매석 드립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가정집에 라면 박스가 2박스 있더라, 매점매석이다, 단속을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 조그마한 슈퍼마켓 구멍가게에서 라면 뭐 100박스를 쌓아놨더라, 50박스를 쌓아놨더라, 식량이 부족한 이때 매점매석 행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해보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비슷한 어떤 이런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이번에 단속됐다던 어떤 해당 요소를 쌓아놨다는 해당 업체는 네티즌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래처인데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그 기업에서는 한 달에 4,000톤씩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업체였다라고 합니다. 1년에 대략 5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유통이 되는 회사인 거죠. 그러면은 3,000톤이 이번에 단속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불과 자기들은 한 달 쓸 물량도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가 매점매석이라고 온 언론에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최소한의 예비 물량들이 현재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제시하고 선을 긋는 강제 시세로 사실상 사유재산을 강탈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도 20살이 넘은 성인들이라면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살벌하게 남다르게 느껴지죠? 피부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똑바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의 핵심 원인은 그냥 정부의 무능입니다. 정부의 무능이에요. 요소수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가 희대의 명언을 남겼죠.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을 했었다. 이토록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제에 좀 관심이 많은 똑똑한 일반인들보다도 더 못한 게 현 문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역량이라고 말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절대로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독재적인 권력이 있으면은 제가 1인당, 사람 1인당 사회, 시사, 외교 상식을 불과 3분씩만 면접을 보고 인터넷 네티즌들 중에서 오늘 밤중으로 하루 만에 대한민국의 청와대 참모를 뽑고 장차관들을 수십 명 뽑아도 최소한 지금 문정부의 인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로 정부 내각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온다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2만 리터는 톤으로 환산하면 불과 20톤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그 20톤이라는 양도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여러분들이 동네 주유소에서 보면은 그 기름 운송하러 다니는 기름 탱크 화물차가 있잖아요. 그거 별로 크지도 않은 자동차 한 대 수송 분량밖에 안 되는 게 화물차 한 대면은 수송 가능한 분량이 20톤이라는 분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적죠. 대한민국 1일 요소수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모르기는 몰라도 눈꽃만큼도 안 되는, 이거는 모기 눈물만큼도 안 되는 양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매일 사용하는 요소수 사용량의 1, 2%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군 수송기를 동원해가지고 쇼를 해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항공유 값이 수억 원대로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죠. 심지어 이 요소수 20톤, 호주에서 구해오는 이 20톤이라는 분량도
문정부의 능력으로 정부 대 정부 레벨로 구해오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원래 자기 쓰려고 유통하려고 미리 계약 체결하고 구해놨던 물건을 사실상 정부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보상이야 해주겠죠. 빼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과거 기준의 어떤 정상 시세로 최대한 가격을 낮춰가지고 가져갈 텐데 이거는 사실상 개인이 체결한 물건을 국가가 강탈해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무슨 창고에서 요소수 몇 톤이 발견됐다. 민간 기업 어디가 몇백 톤을 쌓아놨더라. 우리가 이런 뉴스 기사만 보면은 아 정말로 나쁜 기업이 있었구나. 나쁜 사람들이 있었구나. 뭐 단위만 보면은 되게 이게 많게 느껴지겠지만 수입 업체들은 원래 자기들이 유통하던 단위의 물량도 함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기준으로는 한 달, 두 달치도 안 되던 분량을 쌓아놨다고 해서 이거를 매점매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겠죠. 또한 업자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해서 그래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나쁜 의도로 미리 물건을 쌓아놨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일개 민간 사업자들도 요소수 대란을 예측하고 예비 물량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소비자와 고객과 파트너사, 화물기사들의 사용 분량을 비축해두고 있었는데 민간업자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정부는 도대체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소수겠지만 과거 마스크 대란 때처럼 다음에는 당신이 우연히 쌓아놨던 사유재산에 대해서 무슨 대란이다, 무슨 품귀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적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내일은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강제 분배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태의 본질을 여러분들 넓게 복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툭하면은 줄서기와 더불어서 사실상 이렇게 얼마까지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 배급제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는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유통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고 무너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주의로 계속해서 가까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정부는 이렇게 설사만 매일매일 뿌직뿌직 싸지르고 있는데 정작 급한 불을 끄는 거는 매번 민간 기업들이 대신 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스크 대란 시절에도 마스크 필터 수십 톤을 삼성이 구해오고 1억 장 이상의 마스크 분량을 결국 삼성들이 자신들의 인적 물적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업체와 연결해서 급히 공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삼성에게 고맙다라고 민간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는 사람과 여론이 없죠.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과연 삼성에게 제대로 된 수고비나 지급을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문 정부는 약품도 제대로 구해오지 못했죠. 화이자는 물론이고 모더나 백신 대란 사태 당시에도 이런 물품 계약을 할 때도 역시나 삼성이 대신 일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자기 사비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전 세계 민간 기업의 인재들이 뛰어다니면서 온갖 행정 절차와 그 나라의 법률 절차, 서류 절차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영진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위탁 생산과 계약 물량을 따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성이 혼자서 해결했어요. 문 정부는 거기다가 국내 행정 절차 마지막에 자기들이 도장 한번 빨리 찍어줬다고 자기들이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 두 회사 사이에 두 기업의 계약 체결 사이에 문재인 씨가 왜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가 요소수까지도 삼성이 구하러 뛰어다니고 있는 판입니다. 자기 사업을 뒷전으로 밀어가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시야가 보다 깊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눈을 뜨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누가 하고 있는지, 반대로 쇼는 누가 하고 있는지,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